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2026년 AI 시대 삼성전자가 시장에 던진 미친 로드맵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AI 시대를 이해하는데 당신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보면서 아직도 HBM 공급량이 몇 개냐, 당장의 주가 등락이 어떠냐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냉정히 말해 이미 AI 일 막은 끝났어요. 지난 2년은 분명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선점한 초기 파도였고 시장은 그 성과를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했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빅테크들의 자금, 즉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장의 넥스트 페이지, AI의 이막을 준비해야 해요. 이막의 핵심은 단순히 칩을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복잡한 칩을 더 빨리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내느냐의 싸움으로 견모했어요. 이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시장에 던진 승부수는 명확해요.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다 걷어내면 삼성의 생존 전략은 결국 다음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압축돼요.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시장에 던진 미친 로드맵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전략, 원루프 턴키 스템이에요. 먼저 판이 왜 바뀌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예전 PC나 스마트폰 시대에는 공식이 간단했잖아요. 인텔이나 퀄컴이 설계하면 TSMC가 만들고 삼성 메모리를 사다가 기판에 꽂으면 끝이었죠. 그런데 생성형 AI 시대가 오면서 이 공식이 깨졌어요. 데이터 양이 폭증하다 보니 프로세서, GPU와 메모리, HBM 사이의 거리가 성능의 병목이 된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나 AMD 같은 팹리스트의 상황을 볼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로직은 대만의 TSMC에, HBM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맡겨요. 그리고 이걸 결합하는 패키징은 다시 TSMC의 코오스 공정을 쓰거나 또 다른 후공정 업체에 맡겨야 하죠. 이 과정에서 웨이퍼가 국경을 넘나드는 물류 비용과 시간이 소모돼요. 더 치명적인 건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에요. 칩이 작동을 안 하면 이게 로직 불량인지 메모리 불량인지 패키징 실수인지 따지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해요. 메모리, HBM,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 하나의 회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니까요. 이건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물리적 팩트예요. 두 번째 전략은 구조적 혁신 ZHBM이에요.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시장의 주력인 기존 HBM3이나 HBM4도 이미 기술적으론 예술의 경지에 도달해 있어요. HBM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 연산 기능이 통합되기 시작하거든요. 즉 메모리가 단순 창고가 아니라 계산도 수행하는 똑똑한 창고가 되는 거예요. 초당 수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하는 말 그대로 슈퍼카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죠. 성능 부족? 현 시점에선 거의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시한 ZHBM은 이 슈퍼카의 엔진을 튜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차가 다니는 물리적 법칙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기존 HBM이 GPU 옆에 나란히 두어서 전선을 길게 연결해야 했다면 ZHBM은 연산장치 바로 머리 위로 이사해서 수직으로 꽂히는 구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 HBM이 도로를 16차선으로 넓혀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 거라면 ZHBM은 아예 사무실을 집 안방으로 옮겨서 재택근무를 시키는 격이에요. 이동 자체가 필요 없는 구조죠. 이 구조적 차이가 만드는 격차는 압도적이에요. 지난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송재혁 사장이 밝힌 수치를 보세요. 기존 HBM 대비 대역폭은 4배 폭증하고 전력 소모는 4분의 1로 급감해요. 천문학적인 전기를 쓰는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성능 4배 향상보다 더 무서운 건 전력 4분의 1 절감이에요. 이건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는 게임 체인저죠. 메모리와 로직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만 가능한 이 기술은 왜 삼성이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같이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카드예요. 세 번째 전략, 압도적인 납기 단축, 타임 투 마켓에 통한 유의미한 빅테크 고객사 확보예요. 비즈니스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잖아요.
경쟁사보다 AI 가속기를 2주만 빨리 시장에 내놓아도 수조 원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삼성은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설계도만 줘.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GPU 찍고 우리 HBM 가져와서 우리 패키징으로 묶어서 한 번에 납품할게. 경쟁사들이 기업 간 미팅을 잡고 조율할 때 삼성은 설계팀, 메모리팀, 파운드리팀이 사내 메신저 하나로 소통하고 한 회의실에서 최적화를 논의할 수 있어요. 웨이퍼 이동 경로를 없애고 공정 간 피드백을 내부화해서 납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 이것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예요. 물론 이 전략들이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믿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하는 해징적 사고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거예요. 경쟁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SK 하이닉스 역시 AI 기반의 R&D를 통해 기술 난도를 극복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해요. 첫째, 신뢰의 회복이에요. HBM3, HBM3에서의 퀄테스트 지연 이슈를 이번 HBM4 공식 출하와 양산 실적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해요. 싸고 빠른데 수율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남으면 턴키는 실패해요. 둘째,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경쟁력이에요. ZHBM과 같은 차세대 구조는 초미세 공정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메모리만 잘해서는 구현할 수 없어요. 셋째, 가장 중요한 내부의 사일로 현상이에요. 삼성은 거대 조직이잖아요.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오랫동안 별개의 회사처럼 움직여왔어요. 이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해요. 정리할게요. 삼성전자의 원루프 턴키, ZHBM의 구조 혁신, 압도적 납기 단축. 이 3대 전략은 이론적으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비전 있는 강력한 모델임은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로서 우리는 냉정하고 차갑게 수치와 근거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해요. 이번 달 출하되는 HBM사의 실제 수율 데이터가 경쟁사 수준에 도달했는지, 추후 ZHBM 등 차세대 패키징 공정에서 구체적인 대형 수주 계약이 공시되는지,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서 유의미한 빅테크 고객을 확보했는지 등 말이에요. 삼성전자에게 2026년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3대 전략은 이제 막 시험대 위에 올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계속 출렁일 거예요. 그 변동성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냉철한 시각으로 시장을 지켜가야 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